안녕하세요.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태상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그 뒤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야 되겠죠.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이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네,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모양 클릭하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로 이 화면을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QR코드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왕 클래스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도와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셔도 어떤 질문이라도 남겨주시면 편하게 모두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학생 네, 같네요.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네,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전문가님 이제 개편하고 첫 방송이시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늘 하던 대로 저는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매매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매매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혹은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분기, 작년에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답답함도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의 조정, 시장의 답답함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로도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최대한의 혹은 최선의 전략을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든든한 우리 김태성 전문가의 한 말씀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쿠우님이 인증샷까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쿠우님.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 이발하신 이런 멋진 모습 남겨주셨고요. 또 바로 김태성 전문가가 어서들 오세요라고 환영하는 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인더스크린 님도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TS 님까지도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셨고요. 주식캔 님까지도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쿠우 님이 가장 전문가다운 전문가 김태성 전문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기분이 네.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 가장 좋죠. 네, 아마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쿠우님의 의견에. 네, 그리고 호호님도 새로 들어오셨고요. 인더스크림님이 안녕하세요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분까지도 들어오셨네요. 또 닉네임이 약간 김개똥님이시라서 제가 읽기가 좀 민망하고요. 또 초보 주식왕님까지도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맞아요. 초보 주식왕님은 저희 프로그램 지금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말미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저한테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 질문까지 한번 볼게요. BTS님이 앵커님, 오늘자로 BTS가 빌보드 10주 연속 1위 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의상 입으신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방탄소년단 팬이신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저도 아미라고 해야 되나? BTS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좋아해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 줄평 이렇게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 그리고 이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종목들의 강력한 반등세 혹은 강력한 상승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 기존의 시장도 지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IT 투톱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 혹은 우리나라 종목들이 당일날 상승하는데 상승 제한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면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시세가 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적절할 때 들어왔다. 사실 만약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조금은 아찔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중국도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또 이번 주도 중국이 계속해서 규제 강화 이슈로 인해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 지금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의 탄력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기에는 주가의 위치가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만약 기관 혹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없으면 대다수의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받쳐줄 수 있는 매수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승보다는 당연히 조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인데 오늘 굉장히 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1월달 이후에 거의 저는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연달아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도 조정이 지속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오늘 이 외국인의 수급이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6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이 선물 지수에서 이 15,30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정리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IT 투톱을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조정 장세가 보이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예측까지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실시간으로 어떤 질문이라도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또 주식 쪼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식 쪼보님 환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또 김계떡님이 요새 힘들지 않으신 분 없을걸요? 모두 힘들지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이제 앞으로 들어볼 텐데요. 잘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인더스크린님이 궁금하신 거 소통해 주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님이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좌 때문에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잼스비님도 새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쿠우님 요즘 장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칭찬까지 남겨주셨네요. 저 늙어서도 이쁘실 듯요. 네. 감사해요. 제 늙어서도 예뻐 보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름님이 지금 나가셨네요. 여름님 왜 나가셨을까요? 지금 잘못 나가신 것 같은데요. 다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우님이 바닥이라니요. 희망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상승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으니까요. 믿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앞으로 대응 전략 한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어떤 고민이냐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전기전자 혹은 반도체 I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라면 제약바이오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는 대다수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몰리다 보니 반도체 IT 소부장은 그다지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탄력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올리패스라는 종목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SK 최근에 보면 바이오사이언스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견고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반도체 IT를 사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반도체 IT를 사면서 다수의 종목을 동시에 살 만한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성 높은 종목들 위주의 몇 개만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러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변동성, 탄력성이 좀 높은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중소형주를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올리패스나 파미셀 같은 종목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비밀번호는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세요. 실시간으로 들꽃님도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셨고요. 네, 인더스크린님이 하락할 때는 뉴욕 증시에 맞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 중국 증시는 떨어지는 거에 맞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네요. 최근에 또 우리 시장이 중국 증시에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님은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제 내려갈 때는 또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가 만약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이 됐다면 우리나라도 시장의 조정폭이 엄청 강하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종합권 증시가 그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다지 밀리지 않는 그냥 횡보성 장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지금은요. 예전처럼 미국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혹은 중국, 유럽이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제 단일 기업에 따른 수급 현황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반등의 첫 신호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을 보니까 제 캡처를 정말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셨는데요. 아름답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데 이 얼굴이 저는 좀 흑역사로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증샷 남겨주신 거 모두 환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 코너는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미국 기술주 상승의 영향으로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3.45%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셨나요?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죠. 실적이 좋았고,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높은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많았었던 그간의 좀 날들이었어요. 당연히 뭐 시총 상위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조금, 뭐 외국인의 물량 조금, 기관 물량 조금 가지고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당연히 15만 하이닉스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하반기쯤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15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보니까 노란톡을 보니까 여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김태성 전문가님 혹시나 해서 말씀인데요. 코스피 상위권의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고요. 요즘에 네. 박스권 행보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큰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어느 정도 답변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섹터 함께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최근에 조정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에 몇 대를 못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좀 봤을 때 지금보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느냐?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못 만드는 게 단계적으로 부정적일 수는 있어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차가 얼마나 잘 팔리면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못 팔릴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만약에 기존의 내연기관 연료차만 팔고 있는데 반도체 수급 때문에 못 만들었다면 뭐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이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수급이 단기적으로 풀리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밀어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가 그냥 두리뭉실한, 이제 친환경차를 하니까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으면서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올 때가 가장 위험한데,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 걱정이 되고 밀릴 때만 되면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재미있게 찍히는 숫자들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 그런데 왜 주가는 안 갈까요? 라는 물음에는요, 이런 표현이 맞을 줄 모르겠는데 양심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차 시총이 47조입니다. 47조의 기업이 작년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보면 단기적으로 50% 올랐어요. 50%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시총도 그만큼 따라 올라왔겠죠. 그러한 종목이 여기서 다시 뭐 20%, 30%, 50%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욕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올해 1분기처럼 갑자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폭발적인 상승세, 뭐 상한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세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여름님의 질문에 대답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이제는 또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중에 펄어비스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펄어비스 6%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7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전문가님, 게임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죠. 일단 단순히 그럴 것 같다라는 뉴스가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좀 제외하고 말씀드려보면,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상승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중국 IP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서 팔렸을 때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2위에 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규제 강화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게임주들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펄어비스, 조금 이따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일단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던 중국의 규제 때문에 이런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혹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있으시면 지금은 당장은 좀 관망하는 의견을,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통일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조비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조비, 경로 이쪽이 올라갔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협주들, 테마주들에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낮은 위치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조비 경로, 그러니까 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최근에 좀 올랐다가 밀렸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난티 혹은 용평 리조트, 이쪽은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조비 경로에 그래서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시세가 좀 붙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시세가 아직은 덜 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올랐다가 하락한 종목들, 아난티 그리고 재룡전기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유망한 종목까지도 언급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노란톡방에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이 소통을 원하고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더스크림님이 남북 경협주가 대선 이슈로 많이 떠오르던데 전문가님은 어떤 남북 경협주를 좋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종목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이슈가 없다면 가장 먼저 사실 움직이는 게 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철도 인프라, 이쪽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남북과의 관계가 좋을 때마다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이번에도 사실 이쪽들이 더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남북과의 관계가 조금 우호적으로 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된다 그래도 당장 갈 수 있고 당장 시장에서 원하던 그러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 관광 이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개성공단 쪽, 개성공단 다시 재개방하는 거에 대해서가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무엇인가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닫혀놨던 문만 열어두면 지금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기업들 공장과 설비들이 지금 아마 거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급하게 많이 빼온다라고 했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설비들도 거기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토대로 봤었을 때는 개성공단이 가장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강하게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형 솔루텍이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인더스크린님의 질문에 남구북 경역주들 중에서는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됐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감산 강도가 예상보다 낮아진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철강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철강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지금의 조정을 너무 크게 지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물론 어제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시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이제 2% 그리고 오늘 5% 정도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어때요? 두 종목이 지금 위치가 거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죠. SK하이닉스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이어서 강하게 올라온 반면 포스코는 어제 오늘 이틀에 이어서 좀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 해서 철강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진 몰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그동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것은 사실 현대제철, 포스코 이러한 쪽 혹은 카카오, 네이버 이쪽이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밀리더라도 잘 버텨줬던 것은 시총상이 다른 종목들이 힘을 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왕의 기한을 한 거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니까 그동안에 대신해서 힘을 버텨줬던 민감주들이 뭐 자연스럽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철강 산업의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에 좀 밀렸던 반도체 IT, 뭐 전기전자 이쪽이 좀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을 내줬던 철강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차익 물량이 나타나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물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 그리고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혹은 중동 국가의 이제 외부 충격에 따라서 WTI 유가 가격에 따른 민감도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식 관련 종목들은 더 볼 수 있을, 저는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노란톡방에 오시거나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제 SK하이닉스를 담고 있었어요. 즉 이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났을 때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은 뭐냐?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이제부터는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철강이나 이쪽이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던 철강주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의 밸런스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반도체 섹터가 오른 만큼 이제는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철강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정세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하는 방법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왕,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어떤 질문이든지 저희와 함께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노란톡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갯미님도 새로 들어오셨고요. 여름님이 그럼 개성공단 관련 업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형 솔루텍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여름님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네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들꽃님이 C랩에 대해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이 오늘 공모주 청약이 끝났는데요. 정말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게임 산업 규제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흥행했던 기업이 바로 카카오뱅크였죠. 자,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차별점이 있어요. 일단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대다수의 업무를 처리를 한다라는 차별점. 그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차별점,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 기업하고 차별 혹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수가 있어요. 물론 만든 지금 게임의 흥행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좋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게임주하고 똑같은 산업, 그 안에서 흥행도가 높을 뿐이지 뭔가 이제 스페셜함이 없는 상황, 거기에 중국 규제까지 걸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크래프톤이 아닌가. 지금 크래프톤 관련주 이야기를 할 때 상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높은 가격. 그런데 여기에 규제 리스크까지 걸려서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 IPO를 해서는 성과를 좀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따상, 상장한 날 상한가가는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따상상 이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IPO는 카카오뱅크까지, 크래프톤은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저의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 관련주들 지금 게임 산업이 중국의 규제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김태선 전문가의 말씀하실 때 봄날님이 김쌤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요. 전문가님 기분 좋으시죠? 네네. 네, 이렇게 실시간 소통을 한번 처음 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와 또 김태성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소통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 코너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대로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꿍님도 새로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고민 종목 있으시면 꿍님도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들꽃님이 아까도 봤었죠? C랩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인더스크림님이 종목 상담 신청해도 해주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김태성 전문가가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방송 전에 미리 취합을 했습니다. 위에 계신 분 첫 번째로 올려주신 고민 종목부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K사인이고요. 매수가는 3,07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K사인이 크게 밀렸습니다. 3.27% 하락하면서 2,51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K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고민이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손절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우선 시장이 좀 작은 테마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한 것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1%에서 1.5%대 사이의 상승, SK하이닉스는 1.5에서 한 2% 정도의 상승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상승률을 넘어서면 시장의 다수의 자금이 이제 그 두 종목에 좀 쏠려요. 그러면 당연히 좀 테마가 작은 혹은 거래량이 안 그래도 적은 종목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K사인도 사실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분류를 해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건데 그 성장성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단어가 뭔가 이제 새로운 것 같아 보이는데 기존의 화폐를 그냥 디지털화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5월달, 올해 2월, 3월 그리고 5월달에 좀 관심 받았던 건 가상화폐 vs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움직이는 그 등락폭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움직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K사인은 저는 그냥 지금 입장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K사인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성장성이 있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오자 이제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언급해 주시는 유망한 종목들로 한번 종목 교체하시면서 나중에는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위닉스고요. 매수가는 25,6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위닉스 보면 정말 주가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최근에 7월 20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위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위닉스는 이제 여름 계절주로 좀 분류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보면 위닉스는 비가 좀 많이 와야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위닉스가 그동안의 계절주로서의 역할을 보였던 것은 뭐 공기청정 혹은 제습기 혹은 이 세탁 건조 이러한 쪽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올해는 유독 지금 비가 장기간 오지 않고 무더위만 계속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위닉스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가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위닉스는 지금 가격 조정 나온 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올라올라님이 올려주셨어요. KT 알파고요. 매수가는 13,15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해서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오늘 2%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님, KT 알파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KP알파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보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가는 종목들 안에 반도체 IT 혹은 제약 바이오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해당 종목은 전량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KT 알파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지금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방송 첫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중소형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런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책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을 한번 이어갈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솔로엠이고요. 매수가는 32,0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솔로엠은 0.17% 상승을 하면서 30,0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솔로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하세요. 네,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애플 공급망에 부품을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는 모바일 사업을 제외하고 볼 사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플과 삼성전자에서 무슨 제품을 내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애플 대 삼성의 이 기술력 사업 혹은 새로운 신사업 모멘텀 싸움 그러한 것들이 또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쪽 중에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가 아니고 두 쪽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주들 실질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로엠도 저는 지금보다는 35,000원 혹은 4만 원 그 이상까지의 목표가를 가져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로엠에 대해서는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기분 좋게 잘 보유하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 고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호님이 두 종목이나 남겨주셨고요. 초보 주식왕님도 뉴질의 파마 고민이시라고 하셨고요. 꽁님까지도 인콘에 대해서 고민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는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근데 지금 방송 중에 다 못 도와드린 종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일단 제가 노란톡에서 최대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그래도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